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한중의 역사문화 TV에서는 백제는 살아있다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4, 5세기로 하면 이제 백제는 근초고왕 때고, 대로대왕 때하고, 고구려는 뭐 고구원왕이나 광개토당 장수왕 때, 뭐 신라는 그때 법흥왕 때, 진흥왕 때 이런 정도인데요. 그때 이제 그 광토대왕 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집안에 갔다가 광토대왕비를 끌어놨다가 공안에 걸려가지고 입건된 것도 있었는데, 그 호탕비의 비문 가지고 오랫동안 한국 사학계, 중국 사학계, 특히 일본 사학계에서 많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존경하는 이기훈 박사를 모시고 중국 쪽 역사 전문이니까 광토대왕 비문 중심으로 4, 5세기, 6세기에 그때 한국은 어땠냐, 중국은 어땠냐, 일본은 어땠냐,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전쟁사 위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 이기훈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네. 해주시죠. 예, 예. 예. 지금 한국 고대사는 사실 정설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 학계에서 주장하는 학설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학설들도 이제 고고학적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뒷받침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죄송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이든 우리 역사 관계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역사하고 한국 역사하고 일본 역사가 셋이 아니고 하나다. 다 과거에 고대 기원전 수천 년부터 현재까지도 적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까지도 같은 우리 동이민족들이 중원 대륙을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다 주름 잡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섞여서 뭐 동남아 쪽 아니면 서역에 온 사람들 섞여서 지금 있지만, 원래는 우리 동이민족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지금까지 뭐 갈등을 일으키는 나쁘다. 근데 그걸 기인하는 게 갈등의 요인이 역사에 무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광개토대왕비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역사책에 보듯이 항상 예를 들면 400년대에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내려가서 백제도 치고 외도 치고 해서 임나가라 종발성 같이 따라가서 신라를 구원하고, 거기에 알라 인수병을 두 가지고 고려가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거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도해파 현해탄을 건넜냐 안 건넜냐 가지고, 일본이 먼저 건넜으면 한반도가 일본에 먹힌 거고, 우리가 먼저 건넜으면 일본이 우리한테 먹힌 거다. 그런 쓸데없는 이게 시간만 가는 싸움만 하다가 지금 저 역시 다 수십 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륙사하고 일본사하고 한국사를 정리해 보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에 저절로 시청자들이 봐더라도 그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고증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데,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동부역사재단 이사장한테 무슨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동부역사재단 이사장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이제 말은 많은데 문헌이 없다.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거를 들은 사람들 보고 많은 재야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이제 좀 부각해도 되는가 해서 좀 그런 긍정적인 면을 하고 있고,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그런 걸 말하면 기왕에 환단고기는 위서 아니냐, 이렇게 하는 쪽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를 불식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이기훈 박사가 최근에 이제 방송으로 강의를 한 내용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학계가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한 그거를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와 일맥상통하는 연구를 몇 개 최근에 하셔서 제가 반가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륙 백제와 부여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핵심이 서기 346년에 백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산동성 지역에 있었는데 서쪽에 부여가 있었답니다. 서북 쪽에. 그래서 부여를 공격하고 그 부여는 또 부여가 공격하니까 부여가 밀려서 북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서쪽으로 도망가든 북쪽으로 가든. 선비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또 모용선비라고 네. 모용황이라는 그 연나라를 세운 조선왕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다음에 조선왕이 있었어요. 조선왕인데 나중에 그 모용황이 연나라를 세우는데 그 사람한테 망합니다. 340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요서백제, 요동 고구려 있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백제가 거기서 싸웠는데 고구려도 거기서 싸웠을 거다. 근데 그 연나라는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나중에 고구려한테 망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연나라 그 큰 연나라하고 부여는 백제한테 망하고 연나라는 고구려한테 망하면 그 장소가 황하의 서쪽이고 우리 북경이 한참 뭐 수백 리 이상 떨어진 보정시나 석가장시 왼쪽인데 산서성인데 그런 광개토왕이 거기서 놀았는데 예? 건축왕도 근데 어떻게 그 일본 열도까지 갔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제가 물어보는 그때 요서 준평에 그 백제의 그 두 곳에 백제군을 뒀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이 박사님께서 저도 문헌으로 봤지만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연나라 기원지가 예. 지금 산서성 남부로 예. 저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 화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저는 활용이라고 예. 연나라 중심지였죠. 비록 북에 망해서 고구려로 대거 네네. 북연 세력이 투항을 해서 이제 연나라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은 이제 중심 세력은 요서 지역이라고 하는 현재 태원 일대가 이제 예. 선비족의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있어야지만이 백제 요서 진평도 산서성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태원 인근에 선비족들이 백제 포로를 끌고 올 수가 네네. 있거든요. 예. 만약에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면은 내륙에 있던 그 모용씨 세력이 연나라가 백제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예. 즉 백제가 태양산맥 인근에 있어야지만이 중국 중심부죠. 거기 네네. 있어야지만이 포로가 될 수 있고 거기가 있어야지만이 고구려가 태원을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구려하고도 접점이 거기에 맞거든요. 예. 그래서 백제는 태양산맥 동쪽에 지금의 여기 도시 이름이 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안양시 북쪽부터 태양산맥 동쪽에 쭉 있는 그 지역이 옛날에 공손시 세력이 세웠던 대방 지역이 아닌가 원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이러면 우리가 공유하듯이 가스선도 거기 있고 거기 가려면 옛날 발해를 호수를 거쳐서 올라가야 그렇죠. 되고 호기 갈석산이 거기까지 있었죠. 거기까지 가셨던 역사학자가 제가 제야사학계 대표도 했었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박사가 지금 저한테 공감대 가는 그쪽으로 끌어는 논문을 쓰시고 강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박사랑 이 강의를 진행하면 머지않아서 우리 한국사가 이 한중의 역사를 통일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를 전공하신 이 박사님도 문헌을 중심으로 하고 저 역시 문헌과 답사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길이 박다생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동북아시아재단 측에서 뭘 질문하고 해야 되는지 뭘 답변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오늘 강의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광토대왕이 핵심으로 싸웠던 데가 가장 유명한 데가 아까 말한 연나라 싸움이죠. 그렇죠. 연나라 예. 뭐 계속 싸워서 패하기도 하고, 예, 이기기도 하고. 네, 이기기도 했는데, 예. 저 연나라한테 사실은 뭐 미천왕릉이 파헤쳐지기도 네네. 하는 그런 예, 수모도 예, 당하고, 예, 예. 어머님도 끌려가기도 예. 하고, 굉장히 그 연나라 세력하고 갈등이 네네. 많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광두대왕이 아버지가 고양이고 앞에가 고원양이잖아요. 네네. 그때 고원양은 근추고왕 때 근수구 태자라고 근수고왕한테 목이 지잖아요.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한 게 이제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최종 원수 갚은 게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게르대왕을 중국 산동성 한성에서 죽임으로써 그 원수를 갚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황하의 서쪽에서 고구려 백제가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 왜 고구려 백제가 싸운 게 아니죠. 거기 연나라도 있었고, 나중에 5세기에는 북이도 있었죠. 북이가, 북이도 이제 그러다 거기서 망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서 있던 분명한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중국의 역사의 책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학계나 일본 사학계는 우리 뭐 백제가 서울에서 아니면 공주에서 배 타고 산동선 가서 그런데 그 북이 군사만 40만인데 배 타고 가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마병이. 수십만. 거기 산서성에 요소지방에 백제가 있으니까 고구려랑 싸울 수 있는 거고, 고구려가 있으니까 연이 있었던 거고, 연이 있는데 고서에 또 부여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부기가 있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뭐 서울, 부산, 대구 정도가 아니고 서울, 대전, 뭐 원주 이런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범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반도 남쪽하고 저 중국, 요새 하면 시진핑 동네 중국 시안하고 거리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10,000리가 넘는데 그 바다가 싸웠다는 거를 그런 상식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꾸준히 우리 자식들이나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참 속상한 일입니다. 예? 역사학자를 떠나서. 그런 거를 배워서 우리 자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경제관을 갖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역사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400년에 노골적으로 나와서 가장 유명한 거, 신라를 구원하러 막 왔는데 신라성에 왜군이 가득 찼어요. 네, 맞습니다. 왜군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구해놨더니 신라병이 왜군이 도망가니까 임나가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나가라에 쫓아가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더니 걔들이 이제 항복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 나오는데, 네.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김해 쪽 얘기하고, 좀 심한 사람은 대마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일본 열도까지 상륙했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광토대왕이나 근추고왕이나 근추왕의 아버지나 광토대왕의 할아버지나 장수왕이나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산서성을, 적어도 하북성을 북경 어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항하하고 양자강에서 놀았다. 그렇기 때문에 송제양진의 기사에 봐도 양자강 강자에 백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번 강의 때 이 박사님이 옛 조선국도 거기 양자강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양자강에 옛날 제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양자강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왜가 같이 있었는데, 왜는 양자강 밑에 있었고, 백제는 양자강 위에 좌측에 있었고, 신라는 우측에 있었고, 강소성이 있고, 또 고구려는 그 위에 있어서 고구려가 백제를 치고 왜를 치기 위해서 쭉 내려다니까 양자강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양자강 가지고 해를 넘었느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많은 백제의 우군이었던
그 임나나 가라 이런 것들이 그 망하지 않고 또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나는 일본 열도로 대규모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이주를 했다고. 그 중에서 일부는 한반도 남쪽으로 갈 수도 있죠. 네. 그래 가서 이제 일본 열도에 대우지역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서 나와요. 저는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그 장수왕 때 475년에 장수왕이 계류장을 잡으려고 그 한성을 침범하는데 그 참부들이 기왕을 침범한 거 아주 씨를 말리시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했는데 그 장수왕이 이런 말이에요. 역사시에 나옵니다. 그 백제에는 그 관가가 있다. 그 외국에 관가가 있으니까 더 내려가면 외국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계룡만 죽이고 정대를 중단시키고 한성을 다시 비워놓고 다시 올라갔어요. 평양으로. 그런 게 나왔는데 최근에 내가 이제 일본에 후쿠오카 갔다 오고 일본 역사를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결전증을 내가 찾았어요. 근데 그 후쿠오카라는 걸 구제 갔더니 그 백제 무령왕 때 세웠던 많은 궁들이 있어요. 무령의 자식이나 동생이나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년 동안 후쿠오카를 완전 지배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외국이 있던 거죠. 예? 근데 그 외국이 그 양저강 밑에 있던 외국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에 그걸로 갔다. 근데 어떤 말이 있냐? 그 장수왕 어록에 그 일본 그 열도에는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거죠. 열도에는 백제의 관가가 있다. 예? 그러겠는데 그러면 그때 고구려는 일본 열도까지 아직 안 갔다는 뜻이죠. 방상의 어록에 보면 그게 언제 어록이냐면 475년도예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그보다 중저할아버지니까 400년에 일본 열도까지 갈 수가 없죠. 장수왕이 일본 열도에 자기 고구려에 관계가 있는 걸 알려면은 이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일본 열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마도나 일본 열도에 광개토대왕이 갔다는 건 그건 허위다. 중원 대륙에서 놀았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일본 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북부는 예라고 하고 또는 예. 외라고도 불렸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해요. 평양 지역이 그 우리가 동해로 알고 있는 그 작은 나라 예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한예를 그 외한이라고도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의 그 근거지는 사실은 처음에는 북경 일대 낭랑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주를 해서 진시황 당시에 그 유민들하고 연합해서 그 마한이라고 하는 현재의 그 요서 지역, 그 조양시 일대를 저는 마한으로 보는데 그 동쪽으로 현 길림성 일대로 이주한 걸로 봐요. 그래서 길림도 옛날 뭐 청나라 지도 보면 계림이라고 그렇죠. 저도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신라 중심지인데 이 광개토대왕비가 발견된 데가 기록에는 삼국유사인지 정확지 않지만 거기가 중령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중령. 예전에 신라가 외하고 교통할 때 뚫었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의 사신이 바로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보통 우리 역사책은 그거를 경상도 문경상조라 가지고 그죠? 그건 아니죠. 그 중령,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집안씨가 이제 중령이라는 것이 뭐 거의 좀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신라는 집안씨 위쪽에 있어야 되고 외는 집안시를 기준으로 그 남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를 중심지를 평양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그 신라나 이 얘는 한나라 이후로 고구려에 복속돼 있다는 기록이 중국에 계속 나와요. 즉 신라는 남옥저에서 건국됐다는 기록도 있고, 있죠. 그리고 얘도 고구려의 지속을 계속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커가면서 예 역사도 한반도 역사도 신라 역사로 바꾸고 이제 왜 한반도에 있던 역사는 저는 일본 서기의 4세기 이전 역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들이 지금 너무 꼬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확히 밝히는 과정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는 같아요. 네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광개토 대왕비가 발견된 데가 그 고구려의 중심지가 아니라 예. 남옥저의 이제 고구려의 동천왕이 끝까지 예. 밀려서 태양했던 관고검 기공비가 발견된 예. 고구려의 최변방이었다. 예. 요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그 집안에 가서 광개토 대왕비를 답사를 했는데 그때 가서 내가 며칠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했는데 거기는 고구려의 수도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희 집안으로 하면 제가 서울 살잖아요. 제가 죽으면 제 묘는 제가 충청도 태어나서 충청도에 있듯이 내가 서울 사람이면 우리 아버지 묘가 그거는 충청도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완전히 90%가 땅이었고 완전 묘군이요. 그러니까 집안은 왕묘의 묘군이고 맞습니다. 평양 같은 데는 왕뿐이 아니고 일부 그 자사들 귀족, 그런 예, 사람들이 귀족들이 귀족들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네. 고을에 따인 건 알겠는데 배후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도는 대륙에 있고 네, 그 맞습니다. 아버지 무덤은 미천왕 때 대륙에 그저 연나라 있는 데다가 아버지를 묻었다가 연나라 황제가 그걸 파갔잖아요. 파가서 다시 찾아오느라 몇 년 걸린 그런 그 과오를 대겪지 않기 위해서 고려 광개토성이 아예 비문에 써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한인과 예인을 수모인을 해서 저 배후에 묘를 써라. 그럼 고구려 평양이 지금 북경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북경이 있다 하면 뒤 배후는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와서 썼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 비가 저 산성에 있는 거를 옮겼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관계없이 그 배후 지역은 내가 갔으니까 산 지역이고 딱 묘군이다. 묘군 묘지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아까 476년 5년도에 이제 그 장수왕이 과인이 듣기에 백제 관가가 외국에 있으니까 더 이상 쫓으면 위험하다 해서 백제국을 더 이상 추격을 안 했는데 그 최근에 내가 이제 일본 갔다 오고 일본 서기가 그동안 많은 위소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 몇 년 동안 퍼즐을 맞추려고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도 일본 서기가 난해하다만 얘기하고 우리 박사님처럼 그걸 퍼즐을 맞추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중문 역사나 그 한국사를 엮고 이게 대륙사까지 하다 보니까 최근에 퍼즐을 한 200년을 맞춰봤어요. 맞췄는데 제가 딱 일본 가자마자 무령왕이 활동했던 구주를 보면서 그때 일본 서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딴 사람 책 읽은 거 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는데 뭐가 냐면 476년에 일본 서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서기 기상할 때 웅약 20년이라는 데인데 백제기를 인용했다 나와요. 백제기. 그럼 그때 백제기란 그 역사책이 일본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인용할 때 보니까 거기 1년 차이인데 뭐가 나오냐면 이 과인이 듣기에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가 되었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아까 장수왕은 과인이 듣기에 백제국은 외국의 관가가 되었는데 그 유래가 되었다는데 이걸 외국이 일본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열대의 관가가 이미 백제는 있었다는 얘기죠. 476년이면 제가 그동안 게르대왕의 포석이라고 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게르대왕이 455년 정도의 일본 열도의 외왕을 하다가 외왕제를 하다가 본국에 와서 백제 대왕을 하는데 그 30년 전에 그 일본 열도에 거의 공략한 다음에 거기다 후방 지역에 그 자기 아들을 파견해요. 그게 무령대왕이거든요. 예? 그 일본 서기에는 얘가 가다가 그 섬에서 나타해서 시마시마 해서 사마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걸 차치하고도 그럼 무령대왕은 게르대왕 아들은 분명한데 그때 470년에 일본에서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라 해놓으면 장수왕이 백제국은 백제국의 관가는 외국이라 했거든요. 그럼 그때 이미
백제는 일본이라는 뜻이 있었죠, 이미.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얘기한 건 최초에 일본이라는 그 기사가 일본이라는 날일자 근부문자 명칭이 어디 나오냐. 그때 내가 이제 현재 지금까지는 제가 강의할 때 670년에 예군 묘지명이라고 있어요. 네. 백제의 그 예식묘에 그때 일본 또는 일본 여주 거부 뭐 부상 포즈락 해서 저 망한 의자왕 때 망한 백제군이 그 일본이 부상으로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또 앞선 거는 670년에 삼국석의 문무왕기를 보면은 70년에 외국이 국호를 고쳐 일본이라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예측하는 거죠. 대륙에는 일본이 있었고 대륙에는 외국이 있었고요. 아까 백제 일본 옛날 고서 보면 중국역사 보면 백제 밑에 외국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기원전에. 예? 외에는 백제 바다를 건너서 밑에 있다는 건 양자강 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거랑 하고 그 외국하고는 외국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본하고는 틀린 거죠. 그럼 기원전에는 동이족 외국은 양자강 밑에 있었고 물론 아까 뭐 저쪽에 저 평양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외는 해안을 타고 다니니까 해안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주력이 양자강 밑에 있었고 일본은 없었죠. 그러면 일본 열도는 백제가 만든 또 하나의 관가였던 거죠. 그래서 400년도에 이미 475년도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475년 이전에 장수왕이 알 정도면 일본 열도에 백제 관가가 있는데 그걸 일본이라 하지 않냐.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당시에 보면 동이족이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있고 고구려 백제 있고 외국이 동이족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또 일본국이 나와. 그러면 일본국이 뭐냐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국이 또 하나의 백제. 내가 간 백제라는 얘기죠. 내가 그저께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호스키주에 와서 갔더니 백제예요. 거기는 백제인데 그냥 백제가 아니요. 일본이 백제였던 거죠. 예? 근래 보고 온 거죠. 그게 때문에 중국 사서에 외국이 따로 있었고 일본국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이 외국은 우리처럼 중국에 있는 동이족이고 일본 열대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일본은 야외직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일본국이라고 한다. 이거 중국에서 알 수가 없죠. 백제가 세우는 또 하나의 위성국이라는 거를.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본 서기에 있다는 얘기죠. 일본 서기에 있는데 우리 삼국석에 있고 장수왕이 475년에 그렇게 어록을 남겨놓을 정도면 분명히 백제의 그 관가가 위성국이 일본에 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지금 오늘 비정하는 거는 475년 6년에 또 하나의 일본이 일본 열대에 있었다. 그전에는 일본은 어디 있냐? 외라는 명칭을 가지고 중국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외가 예로 있으면 이 외라는 거는 중국 대륙도 있었고 주로 해상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한 평양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한반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고구려의 남진 정책하고 따라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남진 정책에 했던 최초의 그 태왕인데 그거를 장수왕 때 완성시켜가지고 결국 그 백제는 일부 세력 남겨두고 대부분 주력 세력은 열도에 가 있었다. 그때 가서 이미 가 있던 가야 세력들 뭐 그 사람들을 나중에 최종 승리해서 백제를 일으켜서 오늘날 백제가 왔다. 저는 이렇게 큰 흐름으로 거시적은 안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능성이 저도 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예. 백제의 기원지는 제가 아까 예. 그 안양시 북쪽에 예. 그 대방 지역. 대방 예, 지역이 예. 기원지고 거기에서 뭐 백가제 해서 산동 예. 지역으로 온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북이하고 같이 붙으려면은 예. 10만 이상의 기병을 물리치려면은 태양산맥자락에 좁은 대방 지역 인구 가지고는 안 돼요. 산동 정도 돼야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거 맞다고 보고 그 백제 세력이 점차 이제 그 산서성의 선비하고 북쪽에 고구려 그 북경 지역의 고구려 세력에 밀려서 이제 산동 지역 가지고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동쪽에 있던 원래 저는 거기를 낭낭의 동쪽 끝에 도호부, 낭낭 도호부로 알고 있는 원래
예의 땅, 지금 예. 평양 지역에 예. 초고왕 때부터인가 이렇게 진출을 했다고 봐요. 네네. 진출을 해서 그 지역에 백제가 세력을 키우다가 이제 근초고왕 당시에 예, 그 한반도 외를 근초고왕이 거의 뭐 점령을 하고 외를 이제 복속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남방구로 쫓겨났던 네, 얘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얘가 외가 네. 일본 열도로 이제 대거 밀려났다고 보는데 중국에 있는 그 외는 예.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저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예. 예. 한반도에 있던 외, 뭐 마한 예. 얘까지는 기록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한반도 남부에 마한이 있었고 그 사실은 뭐 명확하게 기록이 있으니까 단 예. 마한의 기원지도 저는 북경 일대라고 보는데 그 공손씨 세력이 3세기 밀리면서 마한 지배층이 간 것 같아요. 서로 풍습이 다른 마한이 두 네네네. 개가 그쵸.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마한이 간 건데 이제 산동 지역에 마한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근거를 예.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이제 옛날 고대사를 보더라도 사만사에 보면 만이 54개국인데 네. 그 처음에는 백제가 만의 54분의 1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부분 만을 이제 복수시켜서 했거든요. 그 나머지 세력들, 백제가 복수시키지 않은 만 세력들이 한반도를 갈 수는 있죠, 그죠? 뭐 산동수를 갔다든지 이제 그렇지만 백제 주력군은 한 번도 대륙을 안 떠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도 강의 때 얘기했지만 송제 양진이 진송제 양진이 양자강에 있다고 중국 송세에 나오잖아요. 송제 양진 강자 하면 강에 양강자고 저 안호성 박사는 그걸 강우도 시작해서 양장은 다 백제 땅에 있었어요. 그럼 중국 사서에 백제 외국은 어디 있었냐? 항상 백제 밑에 있었어요. 백제 해 밑에. 양장을 중국 사람들이 해라고 보거든요. 바다니까. 바다처럼 크다고. 백제를 논할 때 외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 거는 지금 이 박사도 한때 그랬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착각 안 했어요. 왜냐면 외하고 일본군은 따로 있다고 돼 있으니까 중국에. 그럼 두 나라거든요. 외는 어디고 우리는 보통 일본하고 외를 섞어 하잖아요. 근데 외는 중국 대륙에 있던 외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한반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원래 외가 안 있었다 이거죠. 어떤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원시 부족인 야위족이 있다 하면 그 야위족을 그 가야들이 가서 복수시켰는데 그거를 나중에 일본이 한 거를 없애고 백제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외라고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일본의 백제 땅이다 보니까 백제 땅이라는 안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외락해야 되거든요. 외락해야지 외가 우리 현해탄 백제 남쪽에 있어야지 한반도 북쪽에 백제가 있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임나일보가 그래 생겼다고 난 생각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문헌하고 일본 기록하고 현지 답사는 딱 지금 와서 일치되고 있는 거죠.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강기도 대항 비문을 해석하면서 이거를 고증하는 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특히 중국을 잘 아시는 우리 이기가 박사가 아까 막 강구공 기호공비나 그 또 하나는 최근에는 뭐 그 광투 대항 능이 왜 거기 있을까 있는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핵심은 아까 요서에 백제가 있었고 산서성에 그 옆에 요동에 고구려가 있었고 그러면 요소 거기 있으면 신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신라는 거기서 좌측 우측으로 내려와도 산동성 밑에 강수성이 정대에 있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외는 또 양자강 쪽 밑에 있는 게 맞고 거기에 가야가 안 따라갈 수 없죠. 김수로왕이. 왜냐면 김수로왕이 야유타국의 공주랑 결혼했는데 그 야유타국은 제가 인도 역사를 봤더니 저기 티베트 서쪽에 그 인도인데 거기가 티베트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면은 바로 댐만 타고 오면 상해까지 그냥 온답니다. 근데 우리 역사책은 그게 저 김해 낙동강까지 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낙동강 지금 나한테 가라해도 배 타고도 못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게 결론이 나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의심이 되는 게 광개토 대왕님께서 일본이나 대마도까지 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돼서 오늘 이 박사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최초 일본이 476년에 일본 서기에 나오고, 그럼 우리 삼국사기는 475년에 고구려 본기에 나오고, 그러면 장수왕 때하고 백제 때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예? 백제 관가가 장수왕은 외국을 했고,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 본기를 인용해서 일본국이라 했으면, 일본국하고 장수왕해보는 외국하고 일본국은 그때 당시 같았다는 얘기죠. 그럼 476년에는 대륙에 있던 뇌가 남진 정책으로 백제보다 먼저 일본에 가실 수 있는 거죠. 항상 뇌는 백제의 부영국이니까. 예? 그런 게서 그럼 제가 한 거는 한마디로 오늘 이제 임나일본부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하시는 게 좀 100%는 아니겠지만 뭐든지 세상에 100%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랑 이제 박사님하고 가서 합리적으로 그 설득력이 있고 고대 문헌하고 우리가 유물하고 맞아서 그 합리성을 찾으면 그게 역사의 연구자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요까지만 얘기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나일본부는 어디 있었냐? 내가 노골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나가라 종발성이 맨날 그 한반도 남쪽에 있다는 사람, 전라도에 있던 사람, 경상도에 있던 사람, 또 한당구에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거기는 최소한 전라도 한반도 남쪽은 아니고 대마도야. 대마도 가면 종발성이 있다는 거야. 나 그것도 말이 안 돼. 종발성이라는 건 성 이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쫓을 종자, 터럭을 뽑을 발자예요. 그러니까 광토장에 가니까 왜군이 하고 임나 가라인들이 많이 성에 차 있어. 걔를 쫓아내는 거죠. 예? 쫓아서 성에서 쫓아내니까 애들 항복하죠. 그게 종발성인 거죠. 성에 있는 적군을 뽑아내서 발라낸다는 게 발라낸다는 그 발자거든요. 근데 한남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종발성이란 벌써 성이 있는, 제가 대마도도 몇 번 갔는데 그런 성이 있을 수도 없고, 광해토당이 5만 군사를 거기 대마도에 상륙도 못 합니다. 5천인 몰라도. 예? 내가 40명 타고 가는 크루즈를 타고 왔는데, 그거 상륙하는데도 부두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무슨 5만 명 보병 기방이 갈 수가 없죠. 근데 만약 그게 양자강이면 충분히 있죠. 양자강 상하에 가면요, 우리 말 제주도도 큰 섬들이 10개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임나 가라국들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일본 서기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본 서기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 내 진짜 부분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512년 인도 서기에 보면 백제는 구주에 있는 외백제와, 아까 외백제가 그냥 가로 열고 네. 일본국 현읍이라 나와요. 원문이. 근데 나 이거 외백제라 해. 일본국 현읍. 일본 말이 거기 나오는 거죠. 외백제의 구주 남부에 있는 임나사은을 병합해서 백제의 직할지를 하였다는 일본 서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위설학해서 안 읽어요. 근데 이때 외백제 사자로 왔던 호적신 압사이라는 사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 무령대왕의 참모예요. 무령대왕이 501년도에 등극을 해서 523년에 돌아가시니까 512년도면 무령왕 때입니다. 백제에서 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리국수란 직을 받아요. 네. 그 다리는 어디 있었냐? 내가 일본도 가봤어요. 다리가 어딘지 알아요? 보통 임나산 할 때 우리 역사책 보면 상다리, 하다리, 예? 사타 모르락 해요. 그래서 요즘 전라도 철에서 하는 사람 보니까 저 경상도 교수들하고 전라도 교수들이 24명이 이구동성으로, 상다리는 여수, 하다리는 여수 밑에 돌산이 있어요. 돌산. 그 사타는 뭐 광양 어디고, 모르는 또 해남 어디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이 강난사학자들이. 근데 여기 일본 서기에 그거는 이 하다리는 어딘지 아세요? 하다리는 이제 가고시마. 가고시마 해요. 예? 가고시마. 노게도라고. 그리고 상다리는 구마모토 옆에 있어요. 사타는 미야자키현. 그래서 지진 많이 나는 그 밑에 있고, 모르는 미야자키현을 모르락 해요. 그게 500년대 지명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또 뭘 찾았냐? 그럼 이 지명이 현재 지명이 없을까? 현재 하니까 없어. 그래서 일본의
근역사책을 찾았어요. 제가 근대사를 많이 배웠거든요. 1878년에 일본의 태정관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행정관청 규칙이 있어요. 태정관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진짜 1878년 7월 28일 태정관 토고 제30호에 보면 군구청 편제법 이렇게 해서 그 구주에 있는 임나사안을 고치원으로 옮겨놨어요. 고치원이라고 19구 섬. 그 섬에다 올리고 또 나머지는 와카야마 현이라고 지금 오사카 우측 가면 와카야면 거기 가면 무령대왕의 인물 화장이 있는 내가 작년에 갔다가 와서 무령대왕의 인물 화장을 보고 야, 이 무령대왕이 여기 있었구나. 그걸 비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호사교이지도 무조건 100%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제에 있던 그 임나사안을 고치원이나 와카야마 일본 동쪽으로 옮겨놓고 그때 1878년도면 언제입니까? 1868년도에 명치유신을 하고 정한론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 역사책을 한반도에 갖다는 일본 부서를 본격적으로 할 때예요. 그때 행진구를 옮겨놓고 구제에서 못 찾게 해놓고서 한반도에 갖다 비정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쓴 한당국에도 문제가 큰 거고, 네? 또 우리 일본 사학계나 우리 그 조선 한국의 사학계는 알고도 아는 거고, 이 일본서계를 모르고 일본 역사를 쓴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서계는 우리가 말하면 상구사계인데, 우리가 이기 박사나 저나 상구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달달달 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구사기 일본서기인데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학계나 일본 사학계는 알고도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거죠. 괘씸한 거죠. 예? 그 얘기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카르텔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부응했던 제야사학자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강단상 욕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당국에 대해서 한바락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도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고, 그 대답한 한당국에는 그 문헌이 없습니다. 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오는 거를 이렇게 문헌을 찾아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임나사안은 구제에 있던 백제의 직할국입니다. 직할국, 일본의 지금 200년도 안 됐잖아요. 1978년에. 그때 행정을 지금 바꿨다는 게 있고, 실제로 증감이 있습니다. 있고, 또, 당시에 동경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1889년 보면 일본 지도가 임나사의 위치가 여기 나와요. 이게 있고. 이것도 제가 100%한 건 아니지만, 어느 학자가 지명을 갖고 얘기하는 거를 칼럼 쓴데 보고 따져 들어갔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임나일보의 임나사야는 한반도가 아닌 것은 훈명천황기라고 그 무령당이 죽고 무령당의 아들이 일본의 킨메이 천황, 훈명천황이 됩니다. 일본 역사는 흐트러났지만 그 결국 일본 현재 황제가 일본 천황이 무령당의 후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따라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훈명천황이 무령당의 아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따라갔어요. 일본서 20년 전에 일본 천황이 한 거를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더니 딱 제가 입증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 훈명천황기에도 일본 임나사에는 일본엔 구제에 있다고 562년 기사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562년에 신라가 인나를 망했는데 인나를 멸망시켰다는데 일본 기록은 멸망 기록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인나는 멸망하지 않고 백제 합쳐졌던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백제가 일본에 있는데 구제에 있는데 그 구제에 있는 임나사에는 백제가 이제 먹은 거죠. 네? 그래서 구주는 현재 일본국이 된 거고 일본인 백제가 지금 오늘의 일본국이 된 거죠. 예? 복속됐으니까 멸망하지 않았는데 신라는 나중에 이거를 신라 통일하고 백제를 약하기 위해서는 임나는 멸망시켰다. 왜 멸망시켰냐? 신라에 있는 김해나 어디 있으니까 신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응? 근데 신라는 대마까지도 얘기 못하는 거야. 일본에 있는 걸 얘기 못하고 멸망했다 해야지 말이 되잖아요. 아직 임나가 김해나 어디 전라도 여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신라는 망했다 해야 되고 멸망했다 해야 되는 거고 백제 입장에서는 일본 서기에서는
멸망한 흔적이 없죠. 백제 그냥 그대로 흡수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종합하면은 임나국은 자요. 임나국은 아까 얘기했죠. 양자강 그 남쪽에 기원전부터 적어도 임나국은 중국 서기에 중국 책에 보면 기원전 33년에 대륙에 있다가 나와요. 기원전에 중국 책에 보면 일본은 700년부터 생긴 나라인데 백제가 간 때가 400년 된데 기원전 33년에 일본에는 백제도 없고 일본도 없고 고구려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중국 책에는 외국이 나와요. 임나가. 근데 그 임나는 중국 대륙 남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나는 기원전부터 동이족의 하나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중원대륙 신라의 서남쪽, 양자강 남쪽.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고 나와요. 그 계림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 길림섬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신라가 커지면 계림이 강수선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커지니까 그 계림의 남쪽이면 양장 서남쪽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고 그리고 그때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 외에 가라와 함께 일본 열도 구주로 이동한 후 512년경 백제에 병합된다는 게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럴 때 일본은 위서가 아니고 아주 제가 쓴 거는 몇 페이지를 축약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테일. 뭐 한문으로 몇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백제 봉기가 엄청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제 큰 흐름은 일본 애들이 바꿔놨을지 몰라도 그 디테일은 못 바꾼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제 11월 1일 날 지난달 11월 1일 날 후쿠오카에서 호스키 교수랑 내가 비정을 했어요. 현재도 임나국이 아니라 백제국은 후쿠오카 구주는 백제 땅이다 했는데 지금 오늘은 한술 더 떠서 현재도 임나국은 백제의 직하주로서 구주의 역사와 일본에 살아 있습니다. 구주에 있는 거를 행정구역을 고치현이나 저쪽에 왁가임에 갔다 와서도 구주에 살아 있는 거죠. 그걸 우리 한국이나 백제가 준 적도 없고 빼앗긴 적도 없어요. 그들이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보통 한단고기 하는 사람이나 많은 제야사학자들이 또 임나가라는 종발성 하는데 임나가라를 하나의 나라로 봐요. 근데 임나는 어민의 임나가 따로 있고 가라는 가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중국책에 나와요. 임난 따로 가라 따라요. 네? 그게 한반도에 이전될 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한동구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임난을 가라국은 하나인데 그건 종발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망했다 해서 그 대마도라는데 턱도 없는 얘기예요. 네? 가라국이 그 큰 가라국이 대마도에 있겠어요? 우리만 쓰시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뭘 연구하고 있냐면 그 대마도가 우리 쓰시마섬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강가에 있었다고 내가 요새 연구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대마도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얘기할 겁니다. 예? 계림의 서남 쪽인데 계림이면 당시 강수성에 계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림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신라 계림이라는 게 강수성 가면 있어요. 거기 서남 쪽이면 양자강이 서쪽이거든요. 남쪽에 임나가 있으면 맞아요. 우측에 가라가 있어야 되고 김술에 가라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신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백제가 있어야지 중국 사서가 딱 맞는 거예요. 중국 사서는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걔들이 남의 나라 가지고 콩이네 파치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 역사책보다 한 몇백 년이 빠른 역사책을 쓴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요런 내용은 이제 한단고기 얘는 안 나오지만 한단고기를 합성한 책이 태백일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고구려 본기 보면 원문에는 문자명왕이라고 고구려의 그 문자명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502년도에 아까 우리가 초기에 말했던 요서백제 있죠, 요서백제. 네. 요서백제를 패했다. 요서백제를 패한 사실이 502년에 나와요. 그러면 산서성에 있던 요서백제가 그때 고구려 문자명왕 때 폐쇄되는 거죠. 그러고 그 절강성에 있는 신라인을 복건성 천주로 옮긴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단고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한단고기가 태백일사하고 북부여기하고 삼성기 상하를 네 권을 묶었으면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태백일사라고 그 원문에만 나오는데 그 원문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 백제, 대륙 고구려, 대륙 신라를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다 한 번 더 남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서 시비가 붙을 수가 밖에 없죠. 예? 임나는 또 대마도록 하고. 근데 마치 민족 사기인 것처럼 하면서 친일 사학자를 거의 거들어주는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디서 그런 걸 아니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알고도 떠보는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한남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남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이야기책으로는 재밌어. 그렇지만 그거는 적어도 고려 때 이후, 조선 때 이맥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건 우리 기원전 얘기하고 지금 서기 3세기 얘기하고 말이야 4세기, 5세기, 6세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맞지 않죠. 아까 일본 세기만 해도 벌써 476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조선시대 얘기한 한단국이랑은 수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단국보다 1000년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99% 정답입니다. 그쪽이 옛날에 있던 고구려 백제나 중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1000년을 어떻게 알아서 가짜 써놓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서기가 오히려 우리 한국 서기보다 400년이 빠르고 더 디테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삼국 서기랑 중국의 역사책하고 우리 일본 서기를 같이 봐야 된다. 저처럼.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바로 하면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요새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콜TV가 방해하고 요거를 하면 AI 물어보면 한 달 당합니다. 바로 폭파됩니다. 폭파돼도 요거 가지고 이 박사랑 나랑 같이 국회에서 한번 떠들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천년을 이렇게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 얘기가 물론 뭐 이 박사 입장에서는 좀 의문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백제가 산동하고 네. 그 양자강 일대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은 기록에 예. 수나라 병사가 표류했을 때 예. 이제 뭐 백제왕한테 허락을 받고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많은 예, 선물을 예, 가지고. 그렇다면은 수나라가 표류해서 도착한 섬은 대마도가 맞을 것 같고, 거기도 네네. 백제 땅이었던 예, 게 맞을 예.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백제왕을 들렸을 때 그 당시 백제왕은 한반도까지 표류했다가 다시 갔다기보다는 산동성 일대에 이제 그렇죠. 그때 백제가 있었던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게 기록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단편적인 기록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신 제가 지금 느끼는 생각은 예. 이 한반도는 백제가 이제 주도해서 다스렸던, 어떻게 보면은 그 백제령 어떤 자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담노라고 하죠. 담노라고 생각.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를 일본으로 이제 삼지 않았나, 백제가 일본으로 여기고 그 밑에 있던 규슈 일대를 저는 일본하고 다른 외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데. 자, 그건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 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일단 양자강 이남의 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아직은 이제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일본 서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뭐냐면 이제 아까 512년에 그 일본 서기 개책이라고 있어요. 개체천왕 그 7기인데 7기면 512년입니다. 개체천왕은 그 무령대왕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내가 저번에 왁가야마 가서 인물화상형을 남제왕 동생한테 줬다는 걸 일본서 비정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냥 너가오 시켰습니다. 일본 인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일본 문헌 갖고 얘기하고 현지 가서 탑사한 걸 내가 보여줬더니 자기들 문헌에 나온 거를 부정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자기들 책 보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개체왕 6년에 나오는데, 그럼 일본 서기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 6년에 나오는데 임나 사연은 구주에
임나 일본 현읍이라 나와요. 구체적으로 있는 날일자 일본 문자에서 지금도 치워보세요. 512년 일본석이 개책이 해서 임나 일본 현읍 하면 나옵니다. 그럼 임나가 일본 현읍에, 일본의 구주에 이미 일본 현이라는 데가 있고 현 밑에 읍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게. 예? 그거를 일본이 그거를 자기 서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에 있는 현읍이지 그게 한국에 있는 현읍이 아닌 거죠. 예? 그게 원래 우리는 한국에 있어야지 말하는데 일본 서기에 구주에 있다고 나와요. 예? 일본 서기에. 예? 무령당이 거기다가 자기 참모를 보내서 다리국수, 그 상다리 하다리가 두 개 합치면 다리입니다. 다리국수는 다리를 지키는 장군으로 임명한 게 나와요. 또 백제 역사에 보면. 예? 그럼 다리를 보내서 너 상다리 하다리 그쪽 임나산을 네가 관장해라. 국수가 돼. 예? 그걸 지켰다는 게 나와요. 백제 땅이니까 멸망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일본 싸움이나 앞으로 우리 강단사학자 이걸 제안하셔도 마찬가지죠. 부인하려면 일본석을 부인해야 돼. 예? 그럼 일본석을 부인하면 일본 사람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고, 예? 우리나라 사학계는 일본석에도 안 읽어보고 얘기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아까 1878년에 일본 행정부에서 그 임나사연을 저쪽으로 옮겼다는 우리 말하면 요새 말하면 최근 역사까지 내가 사실까지 들이댔는데 그걸 부인하려면 일본의 요새 정부령을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일본보 가지고 임나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쓴 일본 서기는 가짜야 하기 전에는. 근데 그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지금 임나 일본 문서를 지금 100년 동안 떠들고 한 일본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인물하상경을 제가 발표를 몇 번 했는데 그 위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무령당의 아이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인정했으니까. 예? 그분이 역사학자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아버지가 역사 하시던 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왜 그 백제나 외나 이 고구려가 산동성이냐 양자강이나 있었냐면 아까 이 박사님이 쓴 책에도 나와요. 대방 있죠, 대방. 네. 대방이 저는 이제 그 산동성 황하 우쪽에 그 황하북성 밑쪽 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대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방은 역사책에 어디 나옵니까? 저기 예성강이나 황해도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주대왕에 뭐가 나오냐면 대방 고지에 대방에 백제가 있는데 그 외가 침범해서 신라를 괴롭힌 데 나와. 그때 또 나와요. 그 대방 고지를 백제하고 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광기토당이 한 번 더 출격합니다. 그 대방이 과연 한반도일까요? 거길까요? 이 박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럼 광기토당이 또 가는데 또 대방이면 하북성, 산동성 아니에요. 황하우 쪽. 거기에 백제가 최초의 수도였었다고 강의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백제가 거기 수도에 있었고 500년대도 있었고 계량 때도 있었고 무량대도 있었고 나중에 송제항진 때도 400년도 있었고 그러면 망할 때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의장만 나만 따로 한 번도 공지까지 와서 망합니까? 그래서 백제의 담로 보면 한반도에는 담로가 있는데 그 공지에 있는 무령대왕 능비는 무령대왕 능비가 아니고 근데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그거는 백제의 기족의 묘입니다. 예? 무령대왕면은 일본에 가서 몇 개 내가 찾아놨는데 그거는 몇 킬로씩 되는 거고 이거는 20m밖에 안 되고 폭이 10m도 안 돼. 이거는 그런 면은 중국 삼도성 가면요 700몇 개가 있어요. 예? 다 무슨 장문묘. 장문묘가 그런 거고 왕묘는 채하가 당시에 백제 제국이기 때문에 채하가 1km입니다. 채하가 사방이. 왜냐하면 100만 군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고구려도 100만, 백제도 100만 군. 그러니까 100만 군사가 있으니까 사수대첩에 을지문덕이 110만 군사 상대해서 이기잖아요. 5만 갖고 100만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또 북이 40만 대군을 기병을 백제군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중국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40이 되면 최소 40만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마병인데 한반도에 귀마병이 있습니까?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다 합쳐서 기름밥이면 말 끌어모아도 5만 마리 못 먹을 겁니다. 지금도. 그때 40만 명 비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잘못됐다. 이게 중국 문헌하고 일본 문헌하고 우리 한국 역사 문헌을 비교해 봤더니 뭔가는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중국 문헌에 맞아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예? 지금은 중국이 그 동북공정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네 역사를 한반도 대동강까지 지네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9년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중국 그 노령현이라고 네. 저기 북경하고 천진 사이에 노령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하북성 노령현인데 조선성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이덕일 박사가 여기가 옛날에 고죽국 이렇게 해서 갔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거기가 고죽국이 아니고 고죽국은 이 박사가 얘기했던 산서선 남부의 북쪽을 고죽국이라고 한 거죠. 옛날에 기자가 왔던 거. 그 고죽국이 거기 있는 거를 이 박사가 북경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다 하시더라도 거기서까지는 적어도 한 3,000리가 넘죠, 그죠? 가까이 되죠. 예. 그때인데 그렇다 치도 그때 뭐가 있냐면 49년도까지는 북경 우측은 조선 땅이라고 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1949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이 생깁니다. 네. 그때 보면 마오쩌둥 어록이 나와요. 어록인데 한자로 딱 써 있고 한자는 간자치로 써 있어. 내가 잘 모르겠더라. 한자로 써 있으면 알겠는데 간자치로 써 있어요. 근데 밑에 영어로 써 있어. 보니까 49년 11월인가 중국 공산당 대회 14차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인민한테 지시를 합니다. 못했던 마오쩌둥이 주석이. 이 부평 평주. 부평은 북경을 얘기하고 평주는 천진 우측을 얘기하는 거죠. 부평 평주 우측은 조선 땅이라고 딱 어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만주 동북 삼성은 원래 우리 건데 애들이 까보고 있다 하니까 이덕일이가 들어치기만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가겠더니 그때 이제 마침 그 이제 집안으로 갔대요. 내가 입건될 때. 만약 그 입건만 안 됐으면 내가 거기서 비행기를 며칠 못 타도 또 가서 사진 찍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사진 못 찍었냐면 공산당 노령이라는 공산당 간부 숙소가 있어요. 거기 사진 찍다가 진짜 감옥 가겠다라고. 근데 다음에 언제 가서 내가 누구 사람한테 갔다 오라 했더니 다 없어졌대요. 내가 잘못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고대사 무전이고 모태통까지는 거기서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남북 평화통일 운동할 때 북한의 역사를 봤더니 북경 우측은 김일성 때 김일성이가 항일 국공합장할 때 항일 독립운동을 못했던 걸 도와줬다 해서 그때 둘이 합쳐서 언약을 맺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원문은 모르는데 언약 맺은 게 북한 역사학자 왈 모태통이 그 북경 우측 그러니까 동부 삼성은 김일성의 땅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마오쩌둥 후에도 뭐 주질레나 뭐 있는 데 있잖아요. 주울레도 인정하고 했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 공산당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한반도까지 고구려도 한때는 우리 땅이다 이까지 안 하고 대동강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전라도 경상도는 일본 땅이고 그 대동강까지는 중국 땅이면 우리 이 박사나 우리는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5,000년 장관 역사를. 이렇게 절대절명한 역사를 두고 제가 아무리 경제학자든 무슨 어떤 사업을 하든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땅이, 야, 아래쪽은 일본 땅이고 위쪽은 중국 땅인데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공부하니까 이렇게까지도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이 박사한테 100% 동의는 안 들어도 순일이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데가 있다. 그러면 저는 대성공인 것입니다. 그럼요. 제가 몰라서 아직까지 예. 말씀 못 드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연구 같은 게 존중을 하고요. 그게 그 학계에서 좀 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정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본 역사가
한국 역사, 중국 역사까지 동아시아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호사교지 교수가 동료에 나오고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진짜 형님처럼 모시면서 그동안 모셔왔던 거죠. 그분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하지 엉뚱한 사람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한중 역사 TV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광도 대왕에 대해서 거꾸로 내가 이제 오늘 대담을 하려고 네. 나름대로 옛날부터 하고 있던 광도 대왕에서 좀 더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더 들어가면 광도 대왕에도 저것도 있잖아요. 토욕이라는 것도 있죠. 토욕? 토욕. 아, 토욕. 그 출신지가요? 예. 토욕. 아니 이제 토욕을 정벌했다는 거 광도 대왕이. 아, 토요콘 그쪽을. 토요콘. 아, 토요콘은 지금 산수 말고 저 티베트 쪽으로 더 가잖아요. 그쵸, 예? 그쵸. 저기 예를 들면 여기서 그쵸, 중국에서 그쵸. 국경 전쟁한 데가 그러니까 신장 우구르 그쪽이 토요콘이군요. 거기까지 광해토당이 갔었어요. 그럼 광해토당이 태어나서 391년에 왕이 돼서 414년, 한 12년 동안밖에 안 했어. 그럼 12년 동안 대마도가 일본 열도를 한반도에 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 아까 백제랑 거기서 싸우느라고 삼성 거기서 싸우느라고 10여 년 걸렸고 보면 토요코노 싸우느라고 연나라랑 싸울 때 5년을 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간신히 죽을 때 만지 와서 죽었는데 한 번에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대로 체크해봤어요. 시간 체크해봤더니 광해토대왕이 한반도에 내려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싸우느라고. 광해토대왕 비문 가지고 위치만 고증해도. 그런 있잖아요. 언제는 모용하고 싸우고, 언제는 티베트 싸우고, 언제는 백제랑 어디서 싸웠는데 그 틈새를 아무리 끼울 데가 없어. 아, 그러니까 그동안 한반도에 역사를 갔다 오는 우리 강나는 물론이고 우리 제야사 학자도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마도를 갔다 가면 그 역사책 어디에 끼워놔야지. 같은 연대가 있는데 그날 광해토대왕이 무슨 신입니까? 거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여기가 말리 되는데 지금 핵잠수함이 있어도 그래 못해요. 핵잠수함이 타봤자 몇 명 타봤어요. 예? 그 기병들을 막 100만 명, 50만 명씩 10만 명 태워야 되는데 핵잠 기껏해야 많이 태워봤자 그 5천 명 태운다대요. 미국 최고 최고에 그걸 해도 100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역사학자나 아니면 우리보다 큰 선진국 역사학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병신들이라고. 응? 그걸 역사체계로 가르치고 있다고. 응?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 앉혀놓고 네가 어리니 내가 어리니 학자들끼리 싸우는 이걸 더 이상 제가 학부모로서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어느 세상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난리 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면 이제 광해토대왕비에서 제가 혹시 저보다 중국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또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할게요. 예. 어떤 부분이? 일단 광해토대왕이 한반도 남부까지 직접 내려왔다는 증거는 발견이 안 되고 예. 신라 호총가에서 광개토 호태왕 예. 그 기록이 남겨진 토기가 발견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경주까지 이제 그 고구려의 어떤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는 예.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예. 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광개토대왕 비에 보면은 그 집안시에서 발견된 예. 그 비문에는 내가 점령한 한 예의 땅에 내 무덤을 예. 써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현재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데는 즉 진안 마한 예. 그 진안 땅이 예. 분명하고 예는 그 한반도 밑에 있던 압록강 밑에 있던 네네. 동해의 예입니다. 그래서 한 예의 땅이 중심지가 이제 집안쯤 되는데 예. 거기에 광개토대왕이 구민 즉 오래된 내 백성들이 쇠약해져도 예. 만년 이상 지속될 무덤을 써라라고 거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은 예.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게 맞아요. 예. 압록강 지역을 자기가 새로 점령한 그 땅에 내 무덤을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압록강역까지 온 건 맞습니다. 예. 그 뒤로도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평양 지역에서 고구려의 유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 이 한반도 전체가 예. 사실은 신라는 뭐 삼국사기 신라사로 편입을 했지만은 예. 사실은 전 예사라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사인데
이 한반도 이 역사를 이제 고구려하고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뭐 고조선 때부터 예. 고조선 때부터 평양은 북경하고 같은 문화권, 같은 인종이었어요. 예, 예. 3세기 기록에도 3세기 기록 삼국지가 기록되던 3세기 기록에도 고구려하고 평양 지역, 즉 북경 지역 고구려 사람하고 옥정, 평양의 얘는 같은 민족이라고. 그건 저도 동의하는 게 이기훈 박사가 옛날에 그거 왔더니 그 유물로 얘기하더라고요. 명도전이란 고조선 때 명도전이 그렇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게 한반도에서 나오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때 보니까 유물이 나오니까 이 말씀도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든 무령대왕이든 단군이든 중요한 건 왕이 어디 쓰냐 중요해요. 왕. 네? 그렇죠. 왜냐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 미국 수도를 캘리포니아가 찾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한반도 평양이든 압록강이든 고구려 땅일 수 있어. 맞습니다. 또 옛날 중국책에도 신라는 고구려의 부영국이래 복속된 나라에 있어서 처음엔 작았었어요. 신라 통일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문한 얘기고 참부를 보내서 했지만 수도가 무슨 환단고인의 인사처럼 우리의 평양이 광해토의 평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김해가 김수로왕의 김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가야가 있었다고 이는 얘기할 수 있어. 예? 아, 미국의 캄차카반도도 소련인데 소련의 수도는 저기 있잖아요. 저 모스크바 있잖아요. 예? 5,000리가 떨어졌는데도.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아까 항상 왕이 거기서 딱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광개토 대왕 그 개척한 영토가 이제 수나라 당시 6세기 당시에는 동서 육천리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쵸. 중국 정서에 통전 문헌통과 육천리면은 그렇게 큰 나라는 사실 중원 제국도 많지 않아요. 그 거란도 한 3천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그렇죠. 나라가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면은 현재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길림성까지 다 차지를 되죠. 6천리 되죠.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 되죠. 그 정도를 차지했다는 기록을 무시하고 현재 학계에서는 압록강 동쪽으로 6천리를 잡고 있는 압록강 현재 요하 현재 심양 근처 요하에서 동쪽으로 6천리를 잡는데 요하에서 동쪽으로 6천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을 추정으로 그럴 리 없다라는 추정으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육천리의 중심은 어딜까요? 북경 지역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 유물도 이미 한현도 비문도 나왔잖아요. 낙랑군 사람이라고 네네. 고구려 당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유물도 가장 중국 전국 시대부터 가장 발달된 유물, 청동기 유물들이 다 태양산맥 자락에서 그 요서 지역까지 퍼져 있거든요. 그 중심지가 북경 일대인데 고구려는 분명히 옛 낙랑의 땅에 수도를 세우고 평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경 일대가 고구려 중심지가 맞아야죠. 육천리 가운데 어떻게 집안이나 요동에 그 변두리에다가 수도를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저 압록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3천리 아닙니까? 3천리 금성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면 그게 3천리인데 그거 2배 받지 6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또 3천리 가면 이제 북경 쪽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6천리 가려면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 길림성하고 저기 서쪽 감수성 그쪽까지 가면은 거기까지 갔던 거죠. 예. 6천 되는 거죠. 예. 그 맞는 거고, 맞는 거.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한번 혁명하는 입장에서 한번 밝혀야 될 게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입니다. 네. 저는 그분의 역사관을 고등학교 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 10여 년 전에 제가 그분을 앞세워서 미래로 가는 역사협의회를 창립할 때 제가 거기서 첫째 발제도 했는데 그때는 조선상고사를 얘기하면서 신채호 선생님을 보면서 신채호 선생을 따르자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국 대륙사를 보다 보니까 신채호 선생 때는 중국 대륙이 다 안 보였고 또 이번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신채호 선생 거 보면 책을 못 읽어서 북경 서점에 가서 막 이렇게 쳐다본 거를 밤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또 외운 거를 했대. 그래서 머리에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사서를 본 건 한 개 있는 거예요. 사서가 10,000권이 있으면 그분은 한 100권밖에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재기 때문에 그렇다 다 외워서 쓴 건데 그분은 아쉽게도
그 후에 내가 이제 그분 책을 본격적으로 봤더니 한반도에 다 갖다 놨어요. 신채호 선생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게 한당국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한당국이 왜냐면 신채호 선생 때 나왔으니까. 개연수라는 사람도 우리 100년 전에 그 독립운동을 했니 하잖아요. 오더니 선생한테 뭐 독립운동 작업을 전리하는 게 다 그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채호 사관을 따라왔으니까 신채호 사관이 좋은 사관이지만 결과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반도에다 갖다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발전이 안 됐던 거죠. 가장 제야사학계 존경하는 사람이 신채호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신채호 선생보다 더 뛰어나게 앞서가려면 그걸 뛰어넘는 중국사나 일본사를 해서 동아시아 한줄 역사를 맥락하겠다 해서 내가 하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이 박사랑 해야 돼요. 이 박사처럼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뭐, 부정해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피를 토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나는 혁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역사가 내가 논문 학위 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학위 따겠지만, 역사가니까 내 말을 알아들으니까, 내가 100% 맞지는 않지만, 가는 방향이 맞다가 좀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일본 사람한테 임나는 몰라요. 일본은 미만하라, 미만하. 아까 일본 서기에 미만하라 나와. 사실 우리가 일본 서기를 읽어본 사람은 인나일본부를 우리 사학자들도 가짜로 얘기를 하려면 인나라 가면 안 돼요. 미만하라 해야 돼요. 미만한 니폰 부락 해야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일본 서기를 읽은 거예요. 내가 임나는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일본 미만하. 근데 일본은 받치를 못 하잖아요. 임나. 이만하가 미만하가 된 거예요. 이거죠? 미만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미만하는 우리 없었던 거죠. 미만하는 일본 지명이고, 일본. 한반도에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부로 임나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키나와로 가야 돼, 오키나와. 그 오키나와는 지금 요즘도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말이 많잖아요. 예? 오키나와 사람은 우리 옛날에 고려 때 우리 한국 땅에 있으니 난 한국으로 가고 싶다. 요새 이민 신청 많이 한대요. 근데 이번엔 바깥 뒤집혔어요, 지금. 오키나와 때문에. 근데 일본은 오키나와 가지고 이제 전쟁 기지로 삼았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 그러니까 미국이 오키나와를 완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항복했는데 그 오키나와가 자기 때 땅에는 그렇게 했어요? 조선 땅이다니까 초토화시킨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요새 한국이 큰 거 보고 한국에 기숙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저 소문만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미만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미만화는 말 그대로 이 미만화는 우리 용어도 아니잖아. 일본 거지. 그러니까 일본 인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시간 좀 있습니까? 조금만 더. 예.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소에 백제군을 설치하고 진평과 2개를 설치하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 요소 동쪽에는 고구려가 요동군을 설치하니까 요소군 설치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때 연구를 해봤더니 369년에 근초광 때 세웠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나라 백제 역사책에 근초광에 대해서 없어요. 일본의 실지도를 전한 사람인데요. 예, 기록이 그렇게 없죠. 일본을 더스하게 한 사람인데 근초광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왕 때 자기 아들 폐자를 시켜서 그 369년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 훌륭한 했는데 근초광 기사가 의저대왕만치도 없어요. 120년 정도 그 사이에 빠져있어요. 그것까지 그걸 함정 의심했는지 찾았어요, 이제. 보통 사람은 근초광이 칠지도를 일본에 정했다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저번에 내가 여기서 비정했어요. 칠지도는 전지대왕이 408년도에, 예? 일본에 왜 전지대왕이 일본에 전했겠어요? 일본에 자기 외국이 있으니까 전지대왕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신왕이 뭐야? 광토 대왕한테 무릎 꿇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대방고지에서 아신왕이라고 무릎 꿇어요.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면 앞으로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상부사기의 그 멘트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백제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일본에 후구 두자. 그래서 그때 최초로 칠지도를 일본에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태어난 기념으로 구이신왕이 태어난 기념으로 칠지도를 줘가지고 너는 앞으로 백제 왕이니까 나중에 얘가 돌아와서 구이신왕이 되잖아요. 백제. 왔다 바로 또 죽지만 왜냐면 암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근축왕은 329년도에 칠지도를 329년부터 370년 사이에 칠지도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가서 일본을 공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서백제를 공략한 날이 369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근축왕이 그때 근축왕 때인데 근축왕이 아니면 요서백제. 요서백에 누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요소 지역에는 사실 원래 산서성 그 저기 모용 세력이 모용 있죠. 선비라는 그 최강 세력을 고려 미천왕을 멸망시켰던 그 최강 세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길 정도면 고구려의 막강한 군대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군축왕이. 거기서 모용 세력을 자리를 빼앗고 선비쪽 자리를 빼앗고 요서백제하고 진평군을 둔 거죠. 그때가 군을 뒀다는 거는 거기에 왕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보통 요서백제가 뭐 서해바다를 건너갔니 지루하니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축왕 그때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 2번을 걔가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허위의 가설을 만들어놔야지 근축왕이 중국 대륙 산서성에 휘잡았다는 왕이란 거를 감추시죠, 그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대마대 갖다 놓고 남부 갖다 놓고 근축왕은 거기 등을 일본 여대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한론자들이 아니면 나중에 백제 일본 서기를 쓰면서 일본 서기는 1720년에 썼지만 수없이 개작이 됐대요. 정한론자들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고쳐진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일본 나라는 뭐 세계 전쟁까지 이런 사람이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일본 서기는 다 한반도하고 일본에 있는데 저는 단연코 오늘부터 이 박사 모시고 근축왕대나 광개토대왕대 같은 연대예요. 다 같이 누른 거예요. 같이 연나라랑 놀고 북이랑 놀고 선비족에 놀고 그 선비족도 어떻게 보면 우리 코큰 우리 조선족이죠. 그 전에는 단군조선의 다 후예들이에요. 동호족입니다. 흉노족, 동호족이요. 우리 상무치 보면 뭐 동호한테 저탁하잖아. 이 나라 동호를 쳐갖고 어째 나오잖아요. 그게 상무치 시작이 딱 제갈량 만나기 전에 위 조조가 동호를 치고 뭐 여초가 뚝 하니까 그게 동호요. 그 동호가 우리 조선인 거예요. 예? 조선. 그래 큰 나라를 백제가 친 거예요. 그래 큰 나라를 백제 다음에 고구려가 쳐서 연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연나라 역사책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연나라의 모용황이라고 모용황이 유명해요. 모용황인데 모용황이 아버지가 모용왜예요. 모용에는 조선 왕이라고 나와. 어디서 나오냐? 함양박물관에 가면은 중국 치안에 함양박물관 가면 두루용운 신도비라고 있어요. 두루용운이 모용황의 자손인데 신도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조선 건국을 하고 고죽군 왕이 했던 모용모의 몇 대수 혼이라고 나와요. 근데 모용왕의 역사책 보니까 초기에는 조선왕이라고 칭했다가 나와요. 칭했는데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연나라라는 걸 다시 건국합니다. 그게. 그러면 연나라 모용왕, 선비족이 모용 선비거든요. 그 선비족이 조선국이에요. 그럼 그 선비족 전에는 뭐냐? 이게 고죽국인 거예요. 아까 얘기잖아요. 중국. 금성문에 나오는 거죠. 금성문은 유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썼으니까. 거기에 나는 조선 건국. 조선이 여기서 건국했는데 그 건국된 데가 고죽군이다. 고죽군왕이 우리 모용 선비다.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아까 얘기하는 백제가 있던 요소 땅입니다. 산서섬 남부 우회, 황하 우회, 서한 우회.
그거는 보통 한당고기 사람들이 기자조선을 부인하는데 내가 기자조선을 갖고 책도 썼어요. 기자조선을 모르고 어떻게 조선을 우리 역사를 알겠냐? 어? 기자조선은 중국 애들이 한반도에 갖다 놓고 일본 애들이 한반도에 갖다 놓고 장난을 쳐서 그렇지 원래 중국 대륙이 엄연히 있었던 거예요. 기자조선이 고주국에 있었던 거죠. 고주국. 그게 요서집. 그 기자조선이 단군의 후예고 단군이 기자의 후예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나중에 삼안에 내려와서 항암 밑에 상하에 내려와서 산동성 밑에 강소성 안희성 거기에 회화지구라고 회화란 거기에 삼안을 설립하면 마한 진한 변환을 병립해서 나중에 그 기준의 후예들이 만이 되고 기준의 후예들이 백제가 되고 조에 내려오면 고구려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예? 그 기준이라는 게 고구려 기자의 마지막 후예는 그게 서기전 194년도 이만이 뺏기 전에 기자가 100년 전에 뺏기고 한나라한테 108년에 뺏기는 게 이만조선이에요. 그래서 단균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은 우리 조선국 5천년사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당고기는 기자조선하고 이만조선은 중국 땅에 있는 거니까 중국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역사를 빼버리면 그 외 단군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와 이만을 뺀 단군은 우리 할아버지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단군은 어디 있냐 하면 흥룡강선이 있다고 해요. 옛날에 그래. 야, 흥룡강선 그때 내가 옛날 학자들 봤더니 추워서 쌀농사도 못 주는데 예? 그 양장 그래 좋은 땅 놔두고 왜 거기서 개업했겠냐. 우리 말하면 개업을. 예? 새빨 거짓말하고. 그래서 한당고기가 그때부터 이선 거죠. 예? 내가 기자조선에 대한 책을 쓴 게 아니고 고조선의 역사를 5천 역사,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려면 고조선 역사부터 제대로 봐야 된다 해서 기자는 존재했다. 단지 후세들이 악용했을 뿐이다. 이걸 썼는데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까지 비정을 아무도 못해. 이번에 이제 내가 또 하는 거죠. 거기에 산서성에 단군이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이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부여가 그때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여가 있던 것들이 부여의 족속들이 하나는 고중몽이고 하나는 백제인 거예요. 원조 비리였던 거예요. 부여 후예들이 고구려 백제가 된 거죠. 선비족은 흉노직이니까 신라가 된 거고 다 같은 단군 후손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얘기 중에서 4세기, 6세기만 좀 딱 띄서 하는 거예요. 가장 데리케이트한 거를 일본하고 연결된 거를. 그럼 이제 한중 역사는 오늘 중으로서 죽여 잡은 거죠. 예? 앞으로는 격까지도 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한 말씀이나 이 박사가 한 말씀 다 책에 있어요. 이 박사는 나보다 한술 더 때가서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디 유물이 있는 거 다 아시더라고. 나는 그까지는 몰라. 저는 옛날 입건됐기 때문에 잘 못 가요, 중국은. 그래서 일본은 마주 간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리백제하고 뭐 전연이라 하든 후연이든 북이, 뭐 외, 신라 모두 중원에 있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다 서로 같은 민족끼리, 동이족끼리 서로 패권 다툼한 거죠. 옛날에 땅 많은 사람이 잘 사니까. 전연역사는 중국의 요새 산서성,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 절강성, 북권성 아니면 저 광동성, 홍콩까지인지도 몰라요. 대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해토 대왕 비변을 보니까 이제 이런 정진이 나와요. 그동안까지는 광해토 대왕이 대마도에 상륙했다 그러는데 일본에 상륙했는데 그 찜찜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 서기를 완전히 해독하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하냐. 일본이 아니라는데 일본에 오는 적이 없어요. 대마도가 더 없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런 한마디로 현지 답세한 결과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광해토 대왕은 한반도 남부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 또는 대마도는 없었다. 현지 답사한 결과 옛날에 제가 갔을 때 지반시 호태양릉은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묘를 한인과 예인을 정해서 배후의 지역에 썼은 것 뿐이다. 그래서 거기는 지반은 왕묘다. 요새 말하면 배후 지역. 우리 할아버지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고요. 그러고 이제 근초광이 요서백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369년에 근초광은 산서성에 있었다. 일본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근추왕 후손들이 밀려서 간 적은 있을 수 있어. 가서 인도 가서 근추왕 기리는 신사는 만들 수 있지만 근추왕 자체가 일본 가서 칠지도를 휘둘지는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죠,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요소백제를 만드신 분은 그 유명한 광해도당하고 버금가는 근추광이다. 그런 놈 되니까 연나라군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광해도당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백제, 근추광, 고구려, 광해도당 황제 같은 두 왕을 두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그 뜻이죠. 예. 한반도에 놀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라는 얘기죠. 그런 게 되고, 또 하나는 장수왕이 420년에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남진합니다. 아까 말한 평양이 뭐 석가장시도 있었고 뭐 보정시 얘기했잖아요. 네. 그 평양이 석가장시 남진하는데 그 남진한 데가 지금 하북성 산동성 가면 어디 제남신가 어디 있다는데 거기가 평양에서 산동성에 있는 백제 의장을 친 겁니다. 계류대왕을. 예? 그러면 계류대왕의 한참 몇 대 후손은 의장도 거기 있었죠? 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다시 일본 서기에 보면 502년에 백제 성왕이 무령대왕의 아들입니다. 백제 성왕이 우리 부여에 있다는 성왕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산동성을 다시 찾습니다. 산동 찾고 평양을 다시 수복해. 그게 어디나 일본 서기에 나와요. 예? 제가 딴 데서 얘기하면 하도 싸우기 때문에 알아요. 일본 서기에 나와요. 일본 서기 여기 다 있어요. 앞으로 이거 책도 낼 거예요. 일본 서기에 나온 분들은 일본 애들이 부진하지 않으면 한반도에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샷다 못써야 돼요. 일본 서기에도 나오는데 왜 우리가 부인하고 있냐 그지? 이건 장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번 달에 일본 가서 완전히 제가 일본에 몇 번 가서 이제 구주는 완전 무령대왕 플러스 무령대왕 자손들의 땅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야마토까지 다 먹어서 현재 천황들이 나는 깐무 천황의 어머니가 고야 신립인데 그의 후손이다. 길이 또 천황이 2000년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구주는 백제 땅이고 한국 땅이고 현재 일본 땅은 명예만 일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법률자는데 국제법상 우리 땅이 이거는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백제 땅인데 지도 역사책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일본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백제 땅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백제 땅?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임나사연 있을 때 512년부터는 백제 땅이에요. 진해서에 나와. 그때 백제 땅이라고 해놓고서 일본 흐름은 백제 땅이라고 해놓고서 이거 아니라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동안에 뭘 바꿔놨어야지. 뭐 간대박처럼 뭐 청나라랑 가짜 쓰레도 안 들어서 도장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일본 역사책에 일본 현읍은 백제 땅이라고 나와요. 그걸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의자대왕이 죽고 나서 백충왕 전투할 때 623년에 패했지만 그 의자대왕의 뒤를 이은 아들 천지천왕이 일본의 천왕인데 672년에 아들입니다. 후사교지도 그걸 인정했어요. 천지천왕이 중대형 황자라고 낙관오의 황자가 의자대왕의 아들이라는 인정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내가 그 궁을 갔다 왔어요. 저번에 후쿠오카에 있는 충기 광정궁이라고 역사책 봤더니 원래 거기가 광진궁이요. 광정궁인데 낙관오의 황자가 661년. 그러니까 의자대왕이 죽고 백종원 전투에 투입할 사람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와서 2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게 나와요. 일본 역사책에. 그리고 구주는 완전히 백제 본바닥에 있던 거예요. 거기 나오고. 그런 데를 가서 그거고. 또 내가 그동안 400년부터 그 470년까지 외오왕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외오왕. 뭐 외왕 찬진, 재흥무. 근데 외오왕 가지고 고구려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이 있고 그건 다 가짜예요. 한반도에 외를 일본을 비정하기 위해서 다 가짜가 섞인 거예요. 외왕은 100% 백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백제는 내가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본 속에. 그걸 내가 백제 살아있다 하고 강의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이제 그 한번, 아까 큰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4세기 말부터 일본 열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대륙에서 갔죠. 그 외국, 그 외오왕 시대는 본국에 있는 그 중국 백제가, 산동성 백제가 배국으로 그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두었던 분국으로 대륙과 한반도에 있던 아까 예와 합쳐져서 백제가 일본 열도 패권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가야하고 고구려하고 신라를 물리치고 백제가 최종 승리해서 세웠던 게 일본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일본국은 백제인데 그 백제 의자대왕의 아들 부여 풍하고 또 앞에 천지천왕이 아들이 일본국이라는 걸 정식으로 명칭한 거죠. 그러니까 백제 땅을 백제를 일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일본 땅이 아닌 거죠. 원래 백제 땅을 일본으로 명칭 바꾼 거. 우리 코리아를 한국을 대한민국을 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죠?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 했잖아요. 그것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백제는 일본에 살아있고 그건 한국 땅이라는 뜻이죠. 독도 갖고 와르가 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앞서 나간 것 같지만 저는 문헌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리는데 우리 제가 대해서 한번 좀 비평 좀 해주세요. 저도 임나 일본부에 대한 논문도 여러 번 읽어보고 했는데 현재 학계는 그 임나라는 게 이제 나아가 국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나를 저는 신라 지역이나 어떤 가나 지역에 임한 일본을 관리하기 위한 한 관청으로 여기고 있는데 최근 그런 주장들도 꽤 많이 나와요. 일본이 그렇죠. 다스린 게 아니라 백제가 그 한반도 남부에 관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일본을 다스리기 위한 관청 성격의 어떤 영역이 임나 일본부다라고 한국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학계죠. 네, 한국학계 아쉽게도 한국학계 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학계에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본 열도와 한국은 우리가 타인의 땅이라고 보기보다 뗄 수 없는 연결된 그렇죠. 하나의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오원비투라는 유전자가 일본 서부하고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였었고 운명을 같이 했었던 나라인데 이 실체를 이제 오원비투죠. 나도 잊어먹었네. 오원비투. 이 실체를 DNA. 이제 같이 밝혀야 될 것 같아서 네가 앞서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냐. 중원에서 우리는 유전자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요서 지역, 고조선 지역에서 퍼졌던 동이계 유전자 제일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동이 유전자가 제일 많아요. 이거를 타인의 역사로 보지 말고 각각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에 있으면 한반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땅도 됐다가 중국 땅도 됐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한국인이 그동안은 스스로 역사를 계속 한반도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한반도에 묶여서 우리가 조그맣게 백제 넣고 신라 넣고 가야 넣고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거짓을 후손들에게는 가르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대하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우리가 혁파해야죠. 그건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작업이 좀 더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을. 근데 이 박사님이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보다 젊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는데 저는 그 시대가 5년, 10년 걸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AI 시대니까 6개월 전에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그럼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관가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건 한국 화학자들, 그 사람한테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관관이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일본 후쿠오카 밑에 남부에 임나 일본 현읍이 있는데 그거를 장수왕이 상무서에 보면 외국의 관가가 입덕하고 일본의 개체왕은 일본 서기에 예? 백제의 일본국이 여기 있었다 써 있어. 그러면 외국이 일본국이라는 건 틀리고 나머지 앞에는 다 백제 그죠? 그럼 일본은 백제지 그죠? 관가는 뭐냐? 내가 얘기할게요. 고려든 백제든 신라 셋이 싸웠다고 하세요. 예를 들면 가야도 싸웠어. 가야도 오랫동안 싸웠어요. 우리 가야 역사가 파묻혀 있는 거는 신라가 너무 가야를 눌러놓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승자야 그걸로. 그럼 내국이 싸웠어요. 싸웠으면 누가 질지 모르잖아. 중국을 하다. 중국을 고구려가 먹을 줄 알고 먹는 걸 알고 고구려가 10번 싸우면 7번은 졌으니까 백제가 일본 열대 군을 둔 거예요. 그게 관감이다. 세컨하우스를 둔 거죠. 신라도 뒤늦게 참여했어요. 지금 백제도 사도 우리도 가자. 또 신라는 또 저기 김해 쪽에서 좀 가깝잖아요. 바로 백제는 삼성에서 여기서 양장에서 가는 거고 신라는 더 부산 앞바다에서 갈 수 있잖아요. 요새 말하면 가야도 여기 있다 걸로 갔어요. 가야도 먹고 그게 구주 정탈전을 했던 거죠. 거기서 최종 승자가 백제가 돼가지고 야마토에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주, 본주, 십국구 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패권전 그때 다 장수왕 말이나 일본 개체천왕 말에 관가란 말이 나와요. 그 관가는 내가 있던 본국 외에 바깥에 또 하나의 병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내가 강원도에 세컨하우스 있듯이 그 세컨하우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하나 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아메리카를 하나 콜럼버스가 박인했듯이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스페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관간이 쓰는데 이 관가가 임나 일본 부가 아니고 임나 일본 현읍인데 정확히 표는 현읍인데 그 일본 현읍은 우리나라 역사책은 현이라는 읍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책은 현이라는 읍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현이라는 읍은 중국 대륙에 일본에 가 있는 용어가. 우리 현이 있어요? 일본의 나라현. 우리 부산에 현 있습니까? 없어요. 어? 우리 옛날 광주목, 상주목 이런 거는 있고, 그죠? 나지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현읍은 일제 때, 읍은 왔지, 일제 때. 이게 시군구 읍할 때. 일제가 들어온 거죠. 우리는 원래 현이라는 읍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딱 현읍이 있는 거예요. 현자, 마을 현자, 고을 현자, 고을읍이. 그럼 이건 일본 땅인 거죠. 이거만 돼. 한자만 봐더라도. 근데 일본 현읍을 얘들이 일라임도 불어해서 역사를 왜곡한 거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일본을 천황을 할 때 700년부터 천황을 해야 돼요. 일본 서기를 봤더니 우리는 여기 역사책은 맨날 개체천황 나와요. 우리 역사책이 참 우리나라 학사들 한심해. 일본 세계는 천황자가 없어요. 개체 3년이라고 개체기. 개체왕이 있던 거죠.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내가 우리 콜TV 사장님한테. 일본에 있는 백제왕은 왕이고, 예? 본교에 있는 우리 백제대왕은 대왕이라고 했죠. 예? 그죠? 일본 천황 뭡니까? 거기도 왕이에요. 왜냐면 백제왕이니까. 근데 나중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때 천황제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천황제를 최초 쓴 거는 일본의 헌법을 만들고 나서 쓴 거예요. 1100년에. 그래서 앞으로 10년 전에 일본을 천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광개토 대왕은 대왕이고, 장수 대왕이고, 무령은 무령 대왕이고, 아까 게르 대왕도 게르 대왕이에요. 게르 대왕이 아니에요. 원래 일본 서기 봤더니, 일본 책 봤더니, 기로 대왕이 기로 대왕. 예? 기자. 그런 말을 써야 돼. 우리는 대왕. 백제나 고구려 신라는 대왕. 일본은 왕. 일본국이 생길 때부터는 일본은 천황. 우리는 대왕. 신라도 대왕이고, 다 대왕이에요. 고려 때 왕건도 대왕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아까 이 박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잔해, 운해 하고 일본이 내 땅이네 이 땅이네 독도가 있다 쓰시마 이런 것들과 싸울 틈이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역사는 우린 지금 우리 민족이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가지고 문화의 토대는 역사인데 역사 가지고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싸울 리가 없어요.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전쟁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 통일을 해야 돼요. 역사 통일 못하라도 적어도 우리 한반도한테 중국이 야 한반도는 대동강까지는 우리 땅에 만리장성이 가 있었어 이런 말이나 일본이 야 저라도 경상도는 우리 땅이야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야 일본 땅은 우리 땅, 중국 땅도 우리 땅이야. 지금까지 한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연나라 땅이 어디 있어? 연나라도 고래가 먹고 백제가 먹었는데 그 자랑하는 연나라가 더 살 리가 없잖아요. 그 뒤에 이제 통일한 놈들이 수나라 당나라인데 수나라 당나라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수나라는 고구려한테 망하고 당나라는 신라한테 망했잖아요. 그 신라 천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명나라 잠시 있다가 원나라 청나라 먹었잖아요. 명나라 전에 원나라 먹었잖아요. 원나라 누굽니까? 우리 선조족이요. 고구려 후속이요. 청나라 누굽니까? 김씨들이요. 신라 흉노족하고 섞인 거예요. 청나라 다음에 누굽니까? 그다음에 우리 조선이고 일본 있는 거고 중국에 지금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있는 거요.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양 놈들이 좋아하겠지. 서양 놈들이.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옛날 서양 제국주의가 청나라하고 조선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세 계획에 일본 애들이 농락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머릿속은 텅 빈 애들이 무기 좀 있다고 조총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뭘까 청나라 뭘까 했는데 그거는 서양의 오랑캐를 잡는다는 이재의 전략에 속은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자학해 지금. 그거를 동학을 했던 수훈 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동학 경전에 나옵니다. 이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은 최치원 선생, 신라 최치원 선생의 25대 후손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화랑을 상을하고 고구려백제를 최치원 선생은 옛날에 790년대 책에 보면 개원평에 보면 고구려백제 신라 만진한 변화를 다 사랑하고 그 앞세에도 앞에 선조가 있다고 했어. 그걸 단군조선을 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의 후손이 경주에 추운 최적이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어요. 그 동학은 한반도의 전래 동학이 아닙니다. 서양의 서쪽 그리스 로마 쪽에서 이짝 동학입니다. 큰 동학이에요. 그래서 그 동학이 중원 대륙을 포섭했을 때 우리 한국의 코리아에 빛날 것이라는 게 동학의 핵심 사상 이론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의 품성도 관련됐고 사상적으로도 맥이 맞는 거지만 그거를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걸 나서야지 일본 사람도 거짓말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서로 대화만 좀 하면은 중국애들은 바로 수어들어. 왜냐면 중국은 문자가 우리보다 늦어요. 그리고 또 역사학을 공부 안 시켜 간자체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사학자하고 우리나라 사학자가 진실한 사람이 만나면 이 중국 대륙의 우리 동이종 역사는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본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 역사를 합쳐서 중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동북공정을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기훈 박사가 앞으로 저랑 같이 이걸 더 하다가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먼저 어떻게 되더라도 남아서 이걸 완성시켜 주세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기대가 되는 우리 훌륭한 박사님이시고 또 역사학 박사님이시고 또 현업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훨씬 저보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알려주시고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큰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곧 역사는 바꿔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젊은 이균 박사가 하는 게 훨씬 진도가 빠릅니다. 이균 박사는 왜 내가 훌륭한 장점이 있냐면 자기 대학 교수, 지도 교수의 역사관을 안 따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논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역사학자들은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도 안 바꿔. 안 바꾸죠. 아주 나쁜 고질병이지, 이게. 근데 그래서 이균 박사는 잘못되면 자기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균 박사가 더 소중한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